식물의 품종이란 누가 봐도 단어 뜻이지. 같은 종류의 식물을 고유한 특징에 따라 나눈 것이다. 예를 들면 딸기 품종은 과실이 단단하고 저장성이 좋은 매향, 수확기에 이르러 키우기 쉬운 설향, 당도가 높고 기형이 적은 죽향 등이 있다. 요만큼은 예시니까 그렇게 중요한 부분 아니야. 그래서 밑줄도 안 거. 품종의 개량은 역시 또 누가 봐도 단어 뜻. 이전 품종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거나 장점을 부각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품종의 개량이 판매 증대로 이어지면 큰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달고 맛있고 물러지지 않는 새로운 딸기를 개발했다. 돈이 된다. 그러나 오랜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들여 품종을 개량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열받지. 육성자, 그걸 만든 사람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문제 상황. 따라서 육성자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식물 신품종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딸기 당신 거, 그 소나무 당신 거, 육성자의 식물 품종 개량을 촉진하며 산업 종자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목적 식물 신품종 보호법을 실시하고 있다. 작은 따옴표 묶여 있으니까 그냥 엉겁결에 네모. 이 법에 따르면 열매를 수확으로 목적으로 하는 과수, 사과나무, 배나무, 산림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임목, 참나무, 느릅나무, 소나무, 꽃을 관상으로 하는 화해, 장미꽃, 국화꽃, 이러한 모든 식물이 품종 보호의 대상이 된다. 저는 이게 엄청 눈에 거슬리는 부분이에요. 왜? 비문학 지문에 모든, 모두, 오직 이런 말 잘 쓰기 힘들거든. 그래서 어디를 가던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쓸게요. 지문을 읽는데 모든, 모두, 예외 없이, 그 다음에 전혀 반대되는 거, 오직, 단지, 뭐뭐만 유일하게, 이러한 말이 나오면 걔네들 꼭 집중하셔야 한다. 비문학 지문에 그렇게 잘 먹히는 단어가 아닌 거거든. 예외 없어 이거잖아. 오직 세상에 하나야. 이렇게 말하기 쉽지가 않아. 그래서 이 문장이 나는 좀 눈에 거슬린다. 그냥 그 정도. 다음, 만약 육성자가 자신이 개량한 식물의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저 딸기 내 거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고 싶으면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검토해야 하는데 아무거나 이거 내 거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요건에는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봐도 신규성은 뭐예요? 구별성 뭐예요? 안정성 뭐예요? 라고 말해 줄 수밖에 없어. 열거 다음에 무조건 설명해 주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저는 일부러 이렇게 열거가 나오면 시간 조금 들여서 찾아서 동그라미 해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이 싹 다 한 문단에 묶여 있지. 그러면 한 군데다가만 밑줄 그면 돼.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에서 품종 보호 요건 1, 2, 3 이렇게입니다. 자지 않습니다. 신규성은 해당 품종이 품종보호 출원일 이전에 서류 내기 전에 일정 기간 상업적 이용이 없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과수나 임목은 국내에서 1년, 국외에서 6년 돈 받고 거래된 적이 없어야 돼. 그 외에 식물의 종자나 수확물은 1년에서 국내 1년, 국외 4년에 거래된 적이 없어야 돼. 구별성,
기존의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이나 현재 유통 중인 품종과 확연히 달라야 돼. 요즘 엘리베이터에 오래 보니까 하얀 딸기 막 나오고 그렇던데. 그 맛있나? 하얀 딸기? 본 적 있어요? 아, 그래? 그 색깔이 별로 먹고 싶지 않던데. 딸기는 빨개야 되는데. 이렇게. 뭐 암튼 누가 봐도 달라. 걔는 구별성 오케이. 보자마자 오케이 했을걸? 안정성은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에도 품종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단단해요 라고 해놨는데 한 3세대 걸쳐서 했더니 애가 물렁물렁 해주고 있어. 안 돼. 이거지. 해당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판단했으면 서류 심사하는 사람이 오케이. 육성자는 품종의 명칭, 품종의 육성 과정에 대한 설명, 종자 시료, 그 딸기 씨 요만큼 떼가지고 포함한 출원 서류를 작성해서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거 보호해 주세요. 출원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외자 옆에 단어 뜻 뭐라고 나와 있어요? 외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또는 외국 국적의 사람이 품종을 개량하고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와 우리나라 모두 품종 보호권을 얻고 싶다면 김철수 씨가 미국에서 살면서 와 완전 새로운 사과를 만들어냈어. 그러면 미국에서도 출원하고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출원을 하고 싶어. 그럴 때에는 두 나라의 각각 품종 보호를 출원해야 한다. 2번 서류 내야 돼. 제외자인 육성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에 최초로 품종 보호를 출원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우리나라의 품종 보호를 출원하는 경우 이 아저씨가 미국에 살면서 2022년 12월 1일에 품종 보호를 출원했어? 그러면 우리나라 사는 김철수 씨는 한국에 언제까지 23년 11월 30일까지는 한국에서도 서류 내야 돼. 이렇게 1년 내에 내야 돼. 품종보호 출원일의 적용은 요거 통과했어. 패스. 오케이. 그 사과 네 거. 여기에서도 통과했어. 오케이. 패스. 그 사과 한국에서도 네 거. 라고 하면 언제가 기준? 우리나라에서 출원한 날이 아니라 최초의 출원일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요 날짜를 기준으로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 품종 보호 출원이 접수가 되면 끊어. 18번에 1번 맞는지 보고 오세요. 18번에 1번 맞는지 보고 오세요. 맞으면 지우고 틀리면은 요게 답이다 라고 체크하면 되지. 다시 돌아오세요. 본문으로. 출원 보호가 품종 보호 출원이 접수가 되면 담당 기관은 접수된 출원 내용을 일반인이 볼 수 있게 품종 보호 공보로 홈페이지에 일정 기간 공개한다. 이 하얀 딸기를 자기가 만들었다고 직거로 해주세요라는 서류가 접수됐는데 여러분 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아닌데 저거 3년 전부터 내가 팔고 있던 건데 그러면 신고하라 이거야. 출원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위반하고 있음을 발견하면 어떤 것들 위에 요거야. 나무 같은 경우에는 1년 6년, 그 외의 식물 국내 1년, 국외 4년 이것을 어겼다라고 본다면 그때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누구든지 이의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의 신청이 없다면 일단 정지. 18번에 2번 맞는지 보고 오세요. 18번에 2번 괜찮나? 대답하지 않아도 돼요. 법률에서 정한 자격을 가진 심사관이 품종이 품종 보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게 된다. 신규성의 충족 여부는 서류 심사,
구별성과 안정성의 충족은 재배 심사로 확인한다. 신규성은 서류 보고, 구별성, 안정성은 재배 심사. 무슨 말이야? 심사관이 딸기씨 아까 냈잖아. 그거 직접 심어서 농사 지어 보는 거야. 이렇게. 재배 심사는 출원 서류에 포함된 종자 시료를 직접 재배해서 심사하므로 그러니까 시간이 하루 이틀 걸리지가 않네. 1년에서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 심사관이 심사 과정에서 품종 보호 출원에 대해 거절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면 품종 보호를 결정하고 육성자가 담당 기관에 첫 품종 보호료를 납부하면 보호권이 설정이 됩니다. 당신 거 오케이 통과해서 우편으로 보내주면 그거 들고 이제 은행 가서 돈 내면 돼. 이거 내가 알아봤는데 한 300만 원 정도 내더라고. 1년에. 이렇게. 자, 18번에 3번, 4번 맞는지 확인하고 오세요. 18번에 3번, 4번. 오케이. 다시 앞으로 돌아오죠. 품종 보호권자가 그 300만 원이 종자마다 달라. 뭐 이렇게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은 한 그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 보호 품종을 독점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인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은 과수나 임목은 설정 등록일로부터 25년. 우와. 25년 동안 그 사과는 다 내 거야. 다음. 그 외의 식물은 20년. 내가 장미를 새로운 품종을 만들었어. 그러면은 그거 다 내 거야. 20년 동안. 이때 품종 보호권자가 품종 보호권을 유지하려면 품종 보호권의 존속 기간 동안 품종 보호료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품종 보호권이 설정된 품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이상해. 하얀 딸기가 겁나 먹혀. 그러면 나도 그거 키우고 싶잖아. 그런 사람은 품종 보호권자에게 품종 실시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종의 로얄티 내고 저도 그 하얀 딸기 심어서 팔게요 라고 이야기. 단 새로운 품종의 육성을 위한 연구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는 품종 실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하얀 딸기 내가 심어서 수확해서 팔 거 아니고 나는 초록색 딸기 만들 거야. 연구하려고 가져가면은 그거는 돈 안 내도 돼. 요것도 제가 또 알아봤잖아요. 품종 실시료. 이게 비슷한 종류의 그 품종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얼마에 거래되었는지에 따라서 보통은 10에서 30% 정도. 이렇게. 근데 그거는 이제 둘이서 협의할 수는 있어. 이렇게. 뭐 아무튼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엄청 센 거야. 그 정도면. 이렇게. 품종 실시료의 기준은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권리자와 사용자 간의 계약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직전 해에 비슷한 품종의 전체 거래량의 몇 퍼센트 그렇게 짜더라고. 품종 보호권의 존속기관이 경과하거나 존속기간 중인데 그 기간까지 품종보호료 납부하지 않으면 품종보호권 소멸. 그러니까 18번에 5번 틀린 얘기네. 왜? 결정된 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보호료 납부 여부와 같이 자동적으로 설정. 아니, 돈 내야 돼. 1년에 얼마씩. 그러면 품종 실시료의 지불 없이 야호 풀렸다. 누구나 해당 품종을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됐을까요? 16, 7, 9, 10 네 문제 6분 드릴 건데요. 이렇게 제가 시간 드리면 20번 문제 먼저 해야지. 4번 식물 신품종 보호법의 필요성을 밝히고 그 필요성 어디에 있어요? 아마 목적 요 정도에 있었을 텐데 여기네.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개량을 촉진하며 종자발전 산업을 도모하기 위해서 목적이 있었고 품종보호권의 설정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설정 과정 어디 18번에 다 나와 있지. 정답 4번. 다음 17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저는 요 정도로 체크를 하죠. 형광펜으로 요렇게 칠해 놓고 다음 17번은 OX 문제니까 맞든 틀리든 다 있을 거야. 이제 요 색깔 쓰면 17번에 해당되는 얘기인 거지. 17번에 1번 품종보호권 존속기관이 경과해도 품종보호료 납부하면 품종보호권 유지된다? 그럴 리가요. 어디가 있어. 존속기관이 경과하거나 어쩌고 저쩌고라면 품종보호권이 소멸됩니다. 했으니까 17번에 1번 틀린 얘기. 17번에 2번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의 보호 대상은 열매를 수확으로 목적으로 하는 식물. 아까 그 눈에 거슬렸던 문장이네. 어디 있었지? 여기 있었죠. 모든 식물이 보호 대상이 됩니다 라고 해놨으니까 16번에 2번 안 돼. 17번에 3번 품종보호권이 소멸되지 않은 품종에 대한 실시료는 저도 하얀 딸기 키우고 싶어요.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계약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어디 있을까? 여기 법으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따라 계약으로 결정이 됩니다. 17번에 3번이 정답. 17번에 4번 신규성의 충족 여부를 심사할 때 신규성 얘기 나온 게 두 군데 있었는데 여기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신규성 어디가 있냐 신규성 심사할 때 여기 17번에 4번 국외에서 해당 품종의 상업적 이용이 없어야 하는 기간은 과수보다 화훼가 길다? 과수화훼 기간. 과수는 국내 1년, 국외 6년. 그 외의 식물은 국내 1년, 국외 4년. 과일이랑 잎목이 훨씬 길어. 그러니까 4번 탈락. 5번 제외자가 품종을 개량하여 거주하는 나라의 품종보호권 설정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신청하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거짓말하고 있네. 제외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려면 위에 두 나라에서 각각 품종보호를 출원해야 한다. 5번 탈락. 정답 3번. 18번의 정답 5번. 19번 확인하러 갈게요. 외국에 살고 있는 갑은 장미꽃, 화훼지 화훼. 품종 중 하나로 A를 개량했다. 그러니까 화계니까 위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씁시다. 국내 1년, 국외 4년. 그 다음에 화훼는 한 번 보존이 되면은 얼마? 20년 보장해 줘. 요렇게 기억나면은 땡큐지. A에 대한 최초의 품종보호를 자신이 거주하는 나라 20년 1월 1일에 출원했고 그러니까 언제 20년 12월 31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출원 한 번 더 해야 돼.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했으니까 2020년 5월 1일에 우리나라에 출원했다. 어우 다행이네. 오케이. 기간 잘 지켰어. 오케이. 우리나라에서는 갑이 22년 1월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20년 1월 1일에 출원해서 그게 계속 통과했네. 통과했네. 아, 이 아저씨 세 가지 패스. 포도나무의 품종 중 하나인 B는 포도나무니까 국내 1년, 국외 6년. 만약에 이거 패스하면 25년 보호해 줄 거야. 당도가 높지만 병충해에 약해. B의 품종 보호권은 을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유지하지. 병은 신품종 육성을 목적으로 B를 재배하면서 연구했는데 그러니까 이 연구할 때에는 실시료 내지 않았을 거야.
당도도 높고 병충해 강한 C로 계량해서 품종 보호를 출원했다. 그러면 B보다 C가 조금 좋은 포도이겠네. 맛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샤인머스킷은 왜 이렇게 비싸? 사례 1에서 갑은 2020년 5월 1일 우리나라에 품종을 출원했지만 미국에서 먼저 통과했죠. 언제? 이때 통과했지. 그러면 이날부터 보호해 주지. 1번. 20년 1월 1일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사례 2에서 병의 연구로 개량된 C는 B가 가진 단점을 보완한 품종인데 정말 억지로 만들어낸 보기 같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 병은 B의 재배로 품종 실시료를 B의 품종 보호권 가진 을에게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연구 목적이었으니까 괜찮아. 심사관의 서류 심사를 통해 사례 1A 패스했죠. 사례 2의 B도 패스했지. 그러니까 패스했단 이야기는 신규성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지? 맨날 까먹냐? 신규성, 구별성, 안정성 세 가지 전부 다 패스했단 얘기죠. 4번 오케이. 답은 5번인가 봅니다. 품종 보호료를 앞으로 매년 납부한다고 할 때 사례 1의 A가 사례 2의 B보다 더 길군. A는 뭐야? 장미죠. 장미는 몇 년? 20년. B는 포도나무지. 25년. B보다 더 길겠군? 아니지. B가 더 길지. 20번의 정답 단어 뜻 틀린 건 5번이고요. 어떤 것을 거쳐 지난다. 경유. 그런데 2는 경과죠. 경과는 무슨 뜻이에요? 어떠한 시간이나 기한이 지남. 이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단어 뜻 틀린 건 5번. 됐을까요? 일단 정지.